가톨릭 교회에서 가족계획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자연주기법과 점액관찰법이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은 참으로 우리를 오묘하고 신비롭게 만드셨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때가 있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때를 우리가 잘 구별해낼 수 있다면 원할 때에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주기법과 점액관찰법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연주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사실 여성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각자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책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그냥 정보를 제공해 드릴 뿐이므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 생리가 시작되고 다음 생리까지 28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이죠. 그래서 생리가 시작되는 날이 있으면 생리가 시작되는 날부터 대부분 5일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생리 기간이죠.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5일이 지날 때쯤 이제 생리가 얼추 끝나가게 되고 그 다음 5일을 이름하여서 전기 안정기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전기 안정기라는 것은 앞전에 안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부부로서 잠자리를 같이 하셔도 임신이 안 되는 기간이다. 임신으로부터 좀 안정적인 기간이다. 차원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5일을 잡습니다. 5일을 잡으면 이 5일 때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기간에 접어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름하여 전기 임신기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어지는 이 중요한 3일 때문인데요. 여성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배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란 아시죠? 여성은 좌측 우측에 난소가 하나씩 있는데 이 난소에서 하나씩 매달 번갈아 가면서 한 개씩의 난자를 배출하죠. 이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이 되는 그런 기간, 이때를 배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란기 때 남편분과 잠자리를 같이 하시게 될 경우 임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전기 임신기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시고 좀 서로 간에 거리를 좀 두고서 금기의 시간을 지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란기가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5일 정도의 기간을 잡아요. 여전히 여성의 몸속엔 난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또다시 여성의 몸으로 남편의 정자가 들어간다면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배란기 3일이 지난 후의 기간을 뭐라 하냐? 후기 임신기라 이야기합니다. 후기 임신기를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5일간의 시간을 잡는데 이 5일간의 기간은 후기, 그렇죠, 서로 대응되는 것이 되겠죠. 후기 안정기입니다. 후기 안정기에 접어들면 여성의 몸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난자도 이제 점차 소멸하게 되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므로 이 후기 안정기에 가서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해도 임신의 가능성은 현격히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 안정기를 지내고 나면 다시 그렇죠, 처음으로 가서 여성의 몸에서는 생리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임신이 안 됐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날수를 더해보면 계산해 보십시오. 딱 28일이 되죠. 그래서 28일이라고 하는 이 주기 안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잘 보호하고 또 그렇게 자기 아내의 몸을 잘 아껴주고 보호해주면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자연주기법에 의한 가족계획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신부가 별걸 다 알죠? 그죠? 네, 이러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실 뿐, 이 자연주기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생리 기간이 더 길거나 혹은 생리 불순이라는 것 때문에 이 28일 주기가 들쑥날쑥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건강한 여성들이 이런 28일이라고 하는 주기 안에서 자신의 몸이 생리적인 어떤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한 13일 정도 되는 이 기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신혼부부라든지 빨리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 아무리 이때 잠자리를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이때는 뭐 신혼부부들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잠자리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물이 없는 그런 때이죠. 그런데 아이를 원한다면 이 배란기에 이때 그죠? 이러한 때에 뭐 잠자리를 하시면 임신하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반면에 임신을 원치 않는 부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금기의 기간이죠. 그래서 서로 각방 쓰셔야 됩니다. 서로 그리고 잠자리도 좀 피하셔야 되고요.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참 많이 이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금기의 기간을 잘 지내시면 한번 보세요. 이런 전기 안정기라든지 후기 안정기에 내 배우자가 얼마나 더 그립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더 부부 사이에 또 금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주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은 점액관찰법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남성의 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의 몸에서도 생식기에서는 이런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점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음부 바깥으로 어떠한 그 액이 분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액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면 그 점액이 어떤 날은 아주 미끈미끈하고 잘 늘어나는 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금방 굳어버리고 미끈거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심지어 점액이 굉장히 금방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 스스로 자기 몸에서 분비가 되는 점액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관찰하고 살펴보면 그때가 임신이 가능한 때인가, 혹은 오늘은 뭐 잠자리를 같이 해도 임신의 가능성이 낮은 날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별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점액 관찰법입니다. 자신의 음부에서 점액을 잘 채취를 하게 되면 그 점액을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미끈미끈하고 이렇게 늘려봤을 때 잘 늘어나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금방 굳어버리거나 또 때로는 점액이 잘 채취가 되지 않는 건조한 날이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미끈미끈하고 잘 늘어나는 때는 배란기 앞뒤 이런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란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 점액의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분비된 점액이 미끈미끈거리고 잘 늘어나죠. 이럴 때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좀 피하시고 삼가시는 것이 현명한 것이 되겠고, 전기 안정기라든지 후기 안정기로 갈수록 그 점액은 분명 건조해지고 금방 굳어버리는 이런 어떤 형질의 것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를 잘 포착하셔서 만약에 잠자리를 하시더라도 그때 좀 하시면 임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 잠자리에 임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점액관찰법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주기법과 점액관찰법을 잘 활용한다면 뭐 인공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그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불안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인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이미 수행해 놓으셨어요. 이미 이룩해 놓으셨다고요. 그렇게 하느님의 놀라운 창조물인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의 그 창조 사업에, 그리고 하느님의 그 뜻에 우리가 잘 맞닿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행실이 되겠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본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생리적인 작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들은 예전에 뭐 고등학생 때라든지 그 가정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내용들을 아마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게다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점액관찰법 이런 것들도 이미 배우셨을 거고요. 근데 배우셨던 거가 정말 내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잠자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실수했다는 둥 혹은 뭐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는 둥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전에 뭐 다 예방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 숙지해 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오늘 점액관찰법 처음 들었다네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본인이 본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리적인 어떤 작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가정 시간인지 생물 시간인지 좀 모를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뭐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 개인차는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셔라. 그런데 남성의 책임은 더욱더 큰 거죠. 왜냐면 자 보세요. 남성의 몸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정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남성은 계속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한 개씩의 난자만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뭐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제 부부간에 또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우리가 혼인성사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듯이 자기 증여의 모습 이런 것들은 분명 이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남편의 요구에 맞춰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아내에게 바라기만 하는 남편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가 제가 아까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금기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배우자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곁에 있는 나의 이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어떤 주기법 안에서 그러한 기간들도 좀 마련해 두시면서 지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내가 점액관찰을 했더니 이날은 뭐 잠자려면 안 되는 날인 걸로 알게 됐어. 그런데 막 남편이 오늘 나랑 같이 자자 뭐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때 남편이 좀 참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뭐 지혜롭게 부부 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가족 계획의 방법인 거죠.